자기개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자기개발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자기 변화를 얼만큼 깨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지난번에 원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원래라는 말이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자기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 스토리를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랬죠. 스토리가 필요 없을 만큼 스토리로 설득해야 되는 것들을 이유를 불문하고 나는 원래 그렇기 때문이야, 이 말 한마디로 이제 모든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했는데요. 원래라는 말 말고도 우리가 평소에 접하고 있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자, 남성들 같은 경우에 남자는 이렇게는 해야지 라든가 유행했던 의리가 있으면 이렇게는 해야지 이런 것들은 모두 그 단어들 뒤에 있는 스토리들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스토리는 나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스토리로 근데 과거에서 뭘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아니면 그 지방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그 무리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굳이 끄집어내지 않아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인 거죠.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설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 때도 굳이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고 남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든가 아니면 평소에 하늘이 솟아나 구멍이 있는데 하면 되지 이런 논리로 강하게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스토리텔링으로 조근조근하게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건 다 개인의 선택이죠. 그래서 이런 원래라든가 스토리를 사용하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의지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의제 보완이라는 게 뭐냐면 작심삼일을 생각하면 돼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밀고 나가는 거죠. 내 의지만으로. 스토리텔링으로 하고 싶은 건 그게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그게 나에게 맞는 일이다. 이런 걸 스스로에게 납득을 시키려는 거고요. 의지로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억지로 하는 거죠.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랬을 때 이 의지를 보완하는 수준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해야 된다 라면 하라는 거죠. 스토리텔링은 뭐가 다르냐? 스토리텔링은 지금 나의 이야기라 그랬죠. 나의 과거에서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나의 과거에서 비슷한 경우나 성공했던 경우나 이런 경우들을 찾아내서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납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핵심이고요. 여기서는 의무와 의지를 강조하는 거죠. 해야 되는데, 뭘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겠느냐? 공동체 같은 경우는 공동체의 비난을 감수하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빠질 거냐? 이런 식으로 의무를 납득을 시키는 거고요.
스토리텔링은 나의 가능성을 납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커집니다.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의무의 납득, 뭐 다이어트로 생각하면 살을 빼야 된다. 살을 빼야 되기 때문에 빼는 거하고 원래 날씬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하고 어떤 게 나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의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변화에 대한 의지는 무조건 있어야 변화는 할 수 있고, 그렇죠? 의지가 있을 때 언제까지 의무를 가지고 그 의지를 밀고 나갈 거냐가 문제인데 일단 의지가 있어야 스토리도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그쵸? 의지가 있어야 과거의 스토리도 찾아낼 수 있고 스스로도 설득할 마음이 있겠죠. 물론 항상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의무의 납득은 난 납득한 상태다. 과거가 돼요. 항상 나와 남의 관계는 과거입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커가는 게 나와 남, 우리 외부의 관계고요. 가능성은 미래를 보는 거죠. 과거에서 미래를 보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과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고 차이가 큽니다. 이건 연속적인 거고 이건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거, 즉 과거는 참고사항인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과거는 이미 완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의무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이 하면 돼요. 근데 미래하고 엮이면 좀 더 우리가 뭐 창의력을 발휘한다던가 뭐 이런 여지가 커지죠. 왜냐면 이건 납득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납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납득을 하여야 한다. 납득이 되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의지는 필요한데 자, 의지가 이렇게 가는데 납득이 되었다라고 하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말 그대로 의무만 남는 거예요. 다 정해졌어요. 근데 저 의무만 남는 거고 하면 되는 거죠. 생각도 필요 없어요. 근데 스토리텔링은 납득을 하여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납득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납득을 시키는 게 더 유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단 의지가 있다고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시간을 용인을 한다. 이게 원래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건 과거로 돌아간다. 그 시점에 성공하던 나로 돌아간다. 이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면 어떻게 되냐면
현재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내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용인한다는 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시간을 용인을 하면 변화에 조금 더 유연하고 여유롭게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는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면 끝나요. 뭐 두세 번 하더라도 했어요. 이만큼 했어. 뭐 그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죠. 그게 작심삼일이고, 스토리텔링으로는 변화에 조금 더 유연하게 또 여유롭게 시간도 길게 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의무에 대해서 참고를 할 만한 이야기를 하자면, 작심삼일의 경우에 위험한 이유가 작심삼일 자체가 반복이 되면 미래에서 지금을 돌아보았을 때 이것도 습관이 될 수 있죠. 습관이 된다는 건 나를 그런 방식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은 내가 행동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도 있지만, 내가 나를 보는 관점도 바뀐다는 거예요. 습관이 생긴다는 건. 아침 5시에 일어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한 3일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면 그래, 난 뭐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라든가, 뭐 그러면 다행인데, 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아니면 나는 변화해 보려고 했는데 난 잘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한 달 넘게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성공할 때가 있어. 자기계발서에 있는 것 중에 내가 해낸 게 있어 라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거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로 하는 것들도 실패가 반복되면 시간을 두고 머릿속에는 나는 변화를 할 수 없다는 스토리로 정착이 될 수가 있어요. 스토리로 정착을 하게 되면 깨기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변화할 때 급하게 해야 되니까 한다 보다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스토리텔링이 안 되더라도 시간을 용인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원래에 대해서 얘기한 거에서 약간 부연 설명을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어색한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조금 더 자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